네, 윤석열의 국어사전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대통령 부인의 조언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법치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모양입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의 조사 출석 여부를 두고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가 아니다. 두 길을 의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조항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할 때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가 있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설명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에서 굳이 예외를 찾아가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것은 법치가 아닌 전형적인 법기술자의 수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목격한 내란 범죄,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고 둘러대는 윤석열식 개념 정의는 우리의 통념과 많이 다릅니다. 온갖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의 출석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하루빨리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혹시라도 자신의 부인 김건희가 받았던 출장 조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노고를 퇴색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YTN의 김백 사장 이야기인데요.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윤석열이 언론 장악을 기도했나 싶기도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나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띄우려고 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가 YTN을 사용화시켰나 싶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전 KBS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엄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3차례에 걸쳐 방통위에 연락을 해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유니버스 속에는 부정선거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서버를 탈취할 계획을 모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가짜 뉴스에 실제로 경도돼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과 그 잔당들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이왕 부정선거 가짜뉴스가 언급되어서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배포한 팩트체크입니다. 본인들이 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도 불가능하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하다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해달라고 호소를 했던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는 똑같은데 윤석열 본인이 승리한 선거는 공정선거고 국민의힘이 대표한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우기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집단적인 망상이 가짜뉴스로 확산되는 것은 신속하게 막아야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한 언론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더 붙여보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